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풍화와 토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 보이지? 어떤 사진이야 지금? 딱 봐도 돌이긴 돌인데 뭔가 버섯처럼 생긴 돌인 것 같지 않아? 위에는 엄청 큰데 아래는 이렇게 얇은, 마치 버섯을 닮았다고 해서 버섯바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그리고 이것들이 생기는 곳이 주로 어디인 것 같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아래쪽이 더 얇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사막에는 비가 내리는 것보다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곳이지.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여기 아래에 있는 모래가 같이 이렇게 흩날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쪽 부분보다 아래쪽 부분이 더 많이 깎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풍화라고 하는 거야. 풍화. 이렇게 오늘 그래서 풍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 우리는 이런 암석을 주로 저번 시간에 배워왔었는데, 이 암석이 쪼개져서 깎이고 부서져서 어떻게 돼? 이런 광물들 혹은 뭐 알갱이들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풍화라고 하고, 주로 누가 이런 깎이고 부서짐을 담당하냐면 바람이나 파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로 바람과 파도가 깎이고 부서지는 행위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풍화와 그리고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풍화 과정, 어떤 순서로 풍화가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생성 과정 또한 풍화의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배우게 할 거야. 자, 풍화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암석이 어떻게 돼? 작은 돌조각, 모래, 흙 등으로 점점 알갱이가 더 크기가 더 작은 순서대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게 풍화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알아볼 거야. 우리가 원래는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다시 어떻게 배울 거냐면 물리적 풍화, 즉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눠서 배울 건데, 지금은 일단 전체적인 풍화는 대표적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물이야, 물. 물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물이라는 거는 액체에서 고체, 즉 물이 얼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부피가 바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봐봐, 물이 얼 때는 둘 다 질량은 어때? 물이 얼기 전과 물이 얼 후의 질량은 똑같아. 하지만 부피는 어떻게 돼? 이만큼 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바위 틈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게 얼었다. 겨울이 되면 얼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물이 팽창해서 이 사이 틈을 더 넓혀주는 거지. 그러면 언젠가 빠각하고 깨질 때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풍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인 물이 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지 지금. 그 다음에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산소야, 산소. 암석의 일부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면 암석이 부서진다라고 하는데 암석이라는 거는, 봐봐, 암석이라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면 부서져. 우리가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산화 반응이 뭐냐? 철이 녹슨다. 녹슨 철. 그리고 녹슨 철이거나 우리가 어떤 벤치나 아니면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이 녹쓰는 거, 그 녹쓰는 거 보면 그냥 철은 우리가 밟거나 아니면 힘을 줘도 부서지지가 않아. 뭐 휘어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녹슨 철은 위에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세게 힘을 준다면 약간 바스락 하면서 부서지는 경우가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만큼 산소랑 반응하면 주로 물질들이 약간 약해지고 산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암석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반응하면 암석이 부서진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암석이 노출되었을 거 아니야, 산소에. 그럼 계속 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녹슨 철 같은 게 바로 산화 반응, 즉 산소와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암석도 똑같이 이렇게 산소에 반응할 수가 있대. 그 다음에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는 바로 지하수에 의한 풍화야. 지하수에 의한 풍화. 이게 뭐냐면 지하수는 안에 탄산이온이 많이 들어있어. 탄산이온.
왜냐면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아. 근데 이산화탄소를 탄산 이온도 이게 들어있다고 해. 근데 그거를 석회암, 그러니까 특히 석회암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랑 종이 울렸네.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 녹는 약간 부식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땅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이야. 근데 여기에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이게 지하수가 이 석회암 지대를 좀 녹이면서 부식하면서 뭐가 생겨? 점점 여기가 커져서 동굴이 생겨. 이걸 우리는 그래서 뭐 석회암 동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지하수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식물에 관련된 이야기야. 식물은 생각보다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식물이 뿌리가 이 땅속을 점점 파서 자라는 힘은 생각보다 아주 강한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나무가 돌 틈으로 처음에는 이 나무의 뿌리도 정말 미미했을 거야. 그 미미한 뿌리가 점점 커지고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 이런 큰 바위 암석을 아예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이 큰 힘을 우리는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번째로 꼽고 있어.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봐봐.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거나 모래사장을 만들면 얼마 없어서 사라져. 그 이유가 뭐였어? 뭐 파도나 치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1969년에 우리가 달에 갔을 때 이 남긴 발자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달은 지구와 같이 뭐가 발생하지 않아? 물과 공기가 아직 없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지. 지금은 뭐 물론 과학이라는 거는 나중에 계속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물과 공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물과 공기가 풍화의 대표적인 예시였어. 그럼 그게 없다면 거기 발자국이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겠지. 그래서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풍화를 배웠으니 토양에 대해서 배워볼게. 우리가 토양을 왜 배우냐면 풍화가 이제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예가 바로 토양이야. 토양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풍화되지 않은 암석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암석이 풍화돼서 이 암석 위에 다 암석이었는데 이게 다 바람에 깎이고 물에 깎이고 뭐 지하수에 깎이고 식물에 의해서 다 풍화돼서 토양층을 형성해. 이 토양이 뭐가 좋냐면 여기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거지. 이런 뭐냐면 암석 위에서는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퍽퍽하잖아. 그래서 토양이 존재해야 생물들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가 토양의 생성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토양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봐봐. 이렇게 큰 암석이 쪼개져서 이제 돌이 되고 돌이 또 쪼개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또 쪼개져서 이런 토양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 그치? 그래서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져서 만든 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가장 이거의 포인트는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토양의 단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 만들어진 토양을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맨 위의 부분을 우리는 표토라고 할 거야. 표토. 이 단어는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이 심토, 그 다음에 모질물, 그 다음에 기반암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세히 하나씩 알아본다면 표토는 식물의 생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층으로 모래나 진흙 등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혹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 어디다?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바로 표토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쪽에 토양에 있던 물질이 봐봐. 이 심토라는 게 참 특이하냐면 오히려 더 물에 녹은 진흙 같은 게 여기 이제 이게 모래나 작은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진흙 같은 이 작은 물질들이 더 아래로 이렇게 비에 의해서 더 내려가고 압력에 받아서 내려가고 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심토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표토가 더 고온 입자일까 심토가 더 고온 입자일까 라고 한다면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바로 심토가 더 고온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표토 위에 있던 그 진흙과 아니면 그런 물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존재하는 게 바로 심토다. 그러기 때문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모질물과 기반암은 아직 그 지표로 드러난 암석이 풍화를 받아 생긴 층으로 작은 돌과 거친 모래, 그러니까 이런 모질물들이 이제 그냥 약간 이 기반암이, 그러니까 암석이 더 쪼개지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기반암은 풍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너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단단한 암석층을 바로 기반암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물어볼게. 날씨가 춥고 이제 춥대, 그리고 습하대, 그런 그린란드에서 토양은 주로 어떤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졌을까? 춥고 습하다기 때문에 바로 액체가 쭉 물이 있겠지. 습하다는 거는 물이 있고 춥다는 거는 이 물이 언다는 뜻이잖아. 즉 물이 얼었다가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석이 부서지는 그런 방식으로 한 풍화로 인한 토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방금 배웠던 4가지 중에.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마저 풀어볼게. 보면은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까 뭐였지? 바로 4가지가 있었어. 물, 공기, 생물,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하수까지 있었겠지. 그 다음에 2번째,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서진 흙을 바로 뭐라고 했었지? 바로 토양이라고 했었어. 자, 그 다음 토양이 놀이터 흙과 다른 점을 생물과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놀이터 흙은 그냥 아까 말했던 그냥 모래, 부스러기일 뿐이야. 암석의 부스러기. 하지만 토양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뭐까지 섞였지? 뭐 거기에 자랐던 식물들의 나뭇잎이나 아니면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가 이 2개의 차이점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할게.